김문수 청문회를 포인트를 몇 개 짚어보면 예.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박근혜 탄핵 있잖아요. 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습니다. 계속 공격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받은 적도 없고 네. 박 대통령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면 자기도 뇌물죄에 해당한다. 네. 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죠, 목사님. 심지어 헌법재판소 저거 없애야 된다. 저거 재판 잘못한 거다. 예. 박근혜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는 말을 했나요? 그냥 자주 잘못됐다 얘기를 했죠, 목사님. 잘못됐다고. 예, 예, 예. 저 헌법학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뭐 아니 예. 뇌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판결문을 보면 목사님 가장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 탄핵 결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 네.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을 하면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렇죠. 그런데 난 장로님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 왜냐하면 그때 전국에 있는 헌법학자들은 뭐 했나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결할 때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아, 들고 일어났으면 나라가 이렇게 됐겠어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씨 하나를 지금 그 190명이 못 당하잖아요. 예. 못 당하니까 중도에 목사님 청문회를 중단시켰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진행해봐야 예. 미천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기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한 사람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 벌떼 같은 국회의원이 그랬는데 예. 만약에 근데 그 대한민국 헌법 교수들이 그 잘못된 판례다 판결이다 되겠냐 말이죠. 그렇게 한 5사람만 했어도요. 그렇지. 나라가 이렇게 안 됐죠, 목사님. 그 4사람만 있어야 돼. 장로님은 당연히 들고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한 발도 안 물러나더라고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참 감사한 게 옳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공격을 받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 폭동이란 말을 한 사람이 김대중도 그 얘기했습니다. CNN 뉴스에서 거기는 공격을 안 해요.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01년 헌재 결정에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9사람의 재판관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4.3 사건의 본질은 공산주의의 폭동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문수 씨는 그동안에 배워온 기본적인 역사 지식을 말했지만 그 기초에는 그런 등등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4.3이 뭐냐? 공산주의 폭동 아니냐? 맞으니까 그 말을 하죠. 그렇지. 예, 맞으니까. 네. 근데 그 정도의 얘기를 예컨대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청문회에서 이런 국무위원 하겠다는 정도 사람들이 피하고 침묵하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목사님 이 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이번에 뭐 스타 됐습니다, 목사님. 제주 4.3도 올바른 얘기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했건데 다시 이 역사적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가 탄핵죄, 뇌물죄라면 자기도 뇌물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소신껏 발언했죠. 그 신의 한수하고 이봉규 TV를 보니까 예.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 유튜브에서 예. 하는데 오늘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끝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홍동희 목사님, 예. 윤석열 대통령은요 예. 왜 김문수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냐요 도대체가. 말은 잘하죠. 그 뭐 연설이야 뛰어나죠. 연설은 참 사실 전두환도 못한 그 이승만을 언급하고 건국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근대화 이런 참 부국강병의 그 높이 그를 평가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제3의 그런 이승만 박정희를 이어가는 절호의 찬스거든 제가. 그렇지. 지금 그렇지. 사실상 이승만 박정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주축 세력들의 이 맥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런 절로의 찬스를 세월을 허비하고 다 놓쳐버리고
참 외치는 뭐 한미일 동맹을 복원한다든지 또 한일 동맹에다 또 그때 난리 났죠. 한일은 그냥 군사 협력 관계죠. 자, 이런 식으로 잘 복원하는 건 뛰어났습니다. 대북 관계도 아주 강한 원칙을 천명을 하니까 북한은 나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국가적 차원의 북한 정권 흔들게 하면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나는 딱 숨통 끊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잘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내 내치 그렇지. 등 뒤에서 칼을 찌르는 이 사악한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는 거 초기부터 아예 늘 말하지만은 이 새놈을 처음부터 이렇게 깜빵에 쳐넣었으면은 이번에 200석 하고도 남죠. 네. 그래 남고 아니 지금 그 새놈이 누굽니까? 문재인, 조국, 이재명 이 세 사람 천하가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애초에 이미 다 그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저런 언제 할지 모르는 국민들 여기에 지금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이 지금 불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지지 세력들이 48%라도 20몇 프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 대구 경북 사람이 욕할 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누가 지지하겠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이 사람들과도 원칙대로 처리하고 지금 이 국회 내에 지금 사법 처리 대상자들이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빨리 해가지고 이 사람들 4년 다 떼어가지고 국가 세비를 다 받아 처먹도록 하지 말고 저기에 다 처리를 해버려야 이 나라가 기강이 살고 그러면은 이 나머지 쫄개들은 그 피 못 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면 광화문 애국 세력이 받쳐주잖아요. 그렇지. 사실상 광화문 애국 세력이 안 받쳐주면 못해요. 우리가 왜 밖에서 촛불 세력을 압도하는 이런 자유우파 애국 세력이 전 목사님 중심한 이 애국 세력 든든해서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과감하게 하면 되는데 도대체가 뭐가 겁나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본부터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무슨 정계 개편이니 뭐니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더욱더 실망시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렇게 108명의 그 국회의원을 전부 다 하나의 옥시하는 그런 정치를 가져가면은 충분히 200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좌파들이 과거에 100석도 안 될 때도 큰 정당을 마구잡이로 농락했잖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죠. 김문수 같은 사람 나오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 사람이 190석 전체를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게 원칙대로만 가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머니 김문수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도 주저하지 말고 칼을 빼가지고 완전히 본인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으면은 그걸 갖다 정리를 해야 되죠. 그걸 그냥 반국가 세력 서른만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단호한 응징을 하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만일에 3년 내에 이것을 해놓지 못하면 난 대한민국 끝난다고. 그 목사님 아시다시피